안녕하세요. 행운을 제이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13일 정도 계속 상승을 달리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2101.01포인트만 돌파를 해주면 상승장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고점 맞은 게 2101.63포인트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좀 밀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트럼프 탄핵 관련해 갖고 또 시장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지금 조정을 좀 보일 것으로다가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63포인트, 일단 2060까지만 지켜주면 그렇게 너무 겁먹을 장은 아니니까 조정 받는 거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657.8포인트를 넘으면 위로 가는 상황으로다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그냥 바로 밀렸죠. 일단 바이오주, 헬릭스 스미스 임상 3상 연기로 인해서 하한가 어제 나오고 오늘 또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바이오주 매매하시는 분들을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이런 거 말고는 실체가 거의 희박해요. 그렇지만 한방이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라든지 하나 기술 이전이라든지 하면 몇백억, 몇천억이 이제 돈으로다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바이오주가 상당히 좀 위험성은 큽니다. 일단 주가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안 벌어도 돈을 못 벌고 한 푼도 못 버는데도 주가가 기대감으로 해서 시장에서 반영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닥은 618포인트만 지지만 해주면 괜찮은 장이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618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다시 한번 또 리딩 식으로다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계속 추석 끝나고서 계속 상승장이 됐기 때문에 조정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정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또 악재까지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가 헬릭스 스미스가 이제 임상 3상 딱 나오면서 돈을 떠나서 이제 담력병이 되게 무서운 병인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신약을 어떻게 보면은 개발을 하는 건데, 그게 아직 실패는 아니지만 임상 3상 연기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작전식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기관 투자자에서 최근에 투자한 게 20만원대에서 1000억을 CP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23년에 권리락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아마 없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거의 성공했다고 이렇게 터뜨리는 것보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터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도 예전에 추천을 해서 17만 8천 추천해서 31만원까지 가서 저는 25만원에 팔고 나왔지만, 그때는 요 임상 3상하고 그 다음에 차트하고 임상 3상 그 재료 그거 하나만으로 전 차트를 더 신뢰를 해서
추천을 했었고, 그렇게 좀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 가장 후회되는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기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헬스미스 매수하신 주주님들한테 빗대어서 나쁘게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절병은 오늘 급등은 예상은 할 줄은 체크는 해놓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대절병이 더 이제 광화군까지 더 확장됐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 빼고 선진까지 제일바이너는 아니고 이렇게 대장은 우리 손에 보이는지가 될 것 같고, 그래도 팜스토리하고 얘 지분 갖고 얘는 지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체크를 해놨는데 얘네가 한 놈은 상한가 나오고 하나는 19%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손에 프린지하고 동호팜데이브 같은 경우는 추천에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 체리브로 같은 경우도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니까, 이제 우리 테마가 이제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너무 테마주만 따라다니면 위험하니까 올바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마주 같은 것만 더 저기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지? 삼성전자도 내렸나? 네, 삼성전자도 또 떨어졌네요. 그래서 거의 오늘은 거의 시장이 다 빠지고, 또 외국인들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개인이 좀 수급이 이끄는 그런 장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또 매도세로다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탈을 하면 하락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기업을 믿고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기다리면서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만들었는데, 거의 PER, 그 다음에 PBR, 그 다음에 PSR, 그 다음에 ROE, 그 다음에 ROA,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재무비율, 이렇게 9가지만 정확하게만 보셔도 잡주라든지 그런 기업은 컨택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초투자분들이라면 아마 PER, Price Earning Ratio이라고 주가 수익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지표, 그 다음에 PBR은 Price to Book Value Ratio이라고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거든요. 안정성, 순자산 대비했을 때 얼마나 비율적으로 지표로 나올 수 있나 그런 거고, PSR 같은 경우도 주가 매출액 대비했을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PR은 거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PBR, 그 다음에 저퍼를 사야 된다. 고퍼를 사게 되면 비싸기 때문에 저평가 되는 주식 저퍼를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초보자분들은 퍼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퍼 사라, 고퍼 사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데, PR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에 따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카카오 한번 봐볼까요? 카카오가 한 80배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가 미래에는 이제 12월 예측은 47배고 퍼가 225배였어요. 업종은 30배고 225배인데도 산다는 거죠. 네이버도 퍼가 높을 거예요.
네이버보다 한 40배, 예측은 이제 38배 정도. 그만큼 얘네는 진입 장벽이 진입 기술이라고 해서 진입 장벽이 높은 거예요.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돈 많은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시장 점유율을 마켓쉐어를 확보할 수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네이버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다 어르신들까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를 이제 다른 기업에서 들어와서 이제 제치고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 게 진입 장벽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A 기업이 주가가 10,000원이고 주당 1,000원의 순이익을 벌게 되면 A 기업이 퍼는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 주당 순이익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뭐냐면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다가 나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주당 순이익이 뭐 2,000원이나 3,000원이나 이렇게 더 벌다 싶으면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은 만약에 동종 PER이 10이라고 했을 때 주당 순이익을 더 많이 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 내려가냐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PBR은 이제 1 이하는 저 PBR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5 이상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하고, 거의 뭐 저 PBR 같은 경우는 1 이하면 좋긴 좋은데, 근데 또 그게 뭐 다르게 말하면 시장에서 거의 소외돼 갖고 PER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PBR이.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고 주당 순 자산이 200,000원이라고 하면 얘는 PBR이 0.5가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주당 순 자산이 한 300,000원을 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0.5배로 했을 때 한 150,000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당 순 자산은 BPS라고 해서 자기 자본을 발행 주식으로다가 나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뭔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밑에서 한번 자세하게 좀 더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PSR 같은 경우는 주가를 이제 주당 매출액의 몇 배인지, 주당 매출액, 주가가 10,000원인데 주당 매출액이 8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PSR은 1.25배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좀 기업이 잘 나가서 뭐 세계 시장 점유도 많이 증가되고 막 그런 부분 때문에 주당 매출액이 200,000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1.25배가 곱해서 250,000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하고 단기 순이익을 했을 때 ROE, 이게 워렌 버핏이 ROE가 15 이상 되는 기업에 투자해라 뭐 그런 전설적인 투자가가 있죠. 그래서 ROE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47조고 당기순이익이 14조 14이라고 하면 ROE는 얘 나누기 곱하기 100을 하면 당기순이익에서 자기 자본을 하면 3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ROA 같은 경우는 이건 당기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볼 때 기업이 이제 보면 여기에 보면은 16년, 17, 18, 19, 20, 2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버는 돈이 있잖아요.
4조 맞나요? 10억, 100억, 1000억 조 4조, 그 다음에 46조, 아니 4조 6천억 빨리네. 4조 6천억, 5조 5천억, 뭐 이렇게 계속 늘죠. 6조 5천억, 7조, 그 다음에 8조 이렇게 계속 늘잖아요. 이렇게 매출이 계속 뻗어나가는 기업, 영업이익도 얘는 영업이익이 좀 더 뻗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더 뻗죠. 이런 거.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여기는 좀 떨어졌지만 여기서 저 증가되는 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 그게 가치가 더 높게 평가돼서 아마 더 비싸질 거란 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기업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지 증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홍보제철로 비유하면 다 빨가죠. 매출액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3280억 인데 매출액은 6억 5600.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마찬가지. 여기도 18년도도 3억 9500, 뭐 9100, 뭐 여기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낮네 6월에는. 그렇지만 안 좋죠. 다 완전 자본 잠식에다가 이런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좀 좋고, 얘는 근데 시총도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시총도 높은데 1조 3천억이나 되는데 죄송합니다. 1조 3천억이나 되는데 참 어려운 그런 기업이네요. 일단 뭐 이런 거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매출 총액에서 이제 매출 원가, 그 다음 판매비, 일반 관리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뭐 말하면 주 사업이 무엇이고 그거를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그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에서 이제 판매비,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 뭐 자기가 투자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비 같은 거, 특별 뭐 돈을 빌려줬는데 어디서 돈을 더 받을 때가 있다든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수익이 더 많이 났다든지, 그다음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파는 걸로 다 돈을 번 게 아니라 그 외 다른 걸로다가 돈을 벌었을 경우에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당기순이익으로다가 같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하나 샘플을 보면 현재 주가가 81,900원이에요. 이거가 시가총액이 60조, 그 다음에 자기자본 46조, 매출액 40조, 당기순이익은 15조예요. 15조를 벌었는데 PER은 그때 당시 이 PER은 EPS를 주가를 나누면 PR이 되거든요. 그럼 PR이 3.8이에요. 우리나라 보통 한 10배 정도면, 그래도 대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배면은 그래도 싸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1.3, 그 다음에 EPS는 보면 당기순이익이 15조인데 발행주식 나누니까 한 주당 21,346 이렇게 되는 거고, BPS, 그다음 PSR, ROE, 부채, 유보율, 부채가 33%고 유보율은 1200%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이젠 15조를 벌었었는데 이제는 19년, 20년을 했을 때 3조밖에 못 벌어요. 3조 5,390억을 버는 거고, 매출액도 40조 벌던 회사가 26조예요. 시가총액은 예상되는 거는 59조고,
주가는 모르겠어요. 같은 현재 주가가 미래 주가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PER은 한 16배 정도 된다고 예상을 잡는 거고요. 그렇다고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유불도 빵빵합니다. 빵빵하고 이 종목은 바로 어떤 기업이냐면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저평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평가 막 그런 기업이었죠. 보시면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뭐 보면 엄청 차이 나죠. 18년도에 20조 벌었는데 2조밖에 못 벌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5조 벌었는데, 그래서 하이닉스가 작년에 역대 인센티브하고, 뭐 하이닉스에서는 인센티브 많이 안 준 거라고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랬었죠. 뭐 그냥 평범한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인센티브 받는 거 보면 와 엄청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이닉스에서는 불만을 가진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 2조 벌던 회사가 10조 벌고 그 다음에 15조를 벌었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번 거거든요. 거의 한 4배를 벌고 여기보다 더 역대 실적을 냈는데, 이젠 반도체 고점 논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2조 3,506억 밖에 못 벌어요. 그리고 18년 그리고 19년도에 1급 벌고, 컨센서스에 보면은 15조 벌던 회사가 2조 3천, 4조 7천, 그 다음에 21년에 8조 3천 뭐 이렇게 번다고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걸로 했을 때 여기서도 PER 나오죠. 25배, 12배, 7배. 여기가 거의 적정 가격이라고. 적정, 약간 좀 싼 거? 한 10배 정도는 되니까. 여기는 조금 비싼 구간? 가격이 지금 뭐 25배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경쟁사 비교를 보면 이젠 여기에 SK하이닉스, 원희와이피스, APC, 뭐 DBIT도 좋은 기업인데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도 PR이 나오죠. PR이 하이닉스는 3배, 이건 작년 기준이죠. 13배, 8배. 대충 그래서 얘네가 한 10배 업종, 이거는 뭐 워낙 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한 10배 그 정도 가니까. 삼성전자도 거의 지금, 삼성전자도 8 정도고, 얘도 한 6이었는데 지금 좀 올라왔죠. 그리고 얘는 한 12 정도 예측을 한 거고, 그 정도 반도체 업종이 한 6 정도 되는데, 이거는 6은 너무 싼 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 벌던 회사가 이렇게 좀 15조 벌던 회사가 3조 5천억 버니까 주가가 그렇지만 지금 또 81,900원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끝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 정도 벌어도 나는 하이닉스가 싸다, 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을 볼 때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보면 나쁜 종목을 좀 걸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재무 비율입니다. 재무 비율. 유동자산은 이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은 이제 현금 및 뭐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선급비용, 뭐 이연세 보험세 자산, 기타 등 해서 뭐 당장 뭐 현금화를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비율은 이제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유동비율이 나오는 거고, 유동비율 같은 경우는 한 130에서 150%면 200%면 가장 좋은 거고, 좋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을 하면 당좌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얘도 한 150 정도면 괜찮은 거고, 부채는 뭐 무조건 낮은 게 좋죠. 부채는 이제 부채 나누기 자산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자산은 이제 부채 플러스 이제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본에서 자본금 빼서 다시 자본금을 나누면 유보율이 나오는 건데, 유보율이 많으면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 부도가 안 나고 진에 돈을 투자해서라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거의 대표 기업이죠. 대표 기업인데 이 기업이 뭐 망하게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CEO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그냥 둘까요? 평생을 바쳐갖고서 일궈온 자기 기업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분 분석에서 어떤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얘네는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조금만 갖고 있어 엄청나죠. 엄청나기 때문에 뭐 주주가 얼마큼, 대주주가, 그리고 사장이 대표가 대표인지 아니면 바지 사장인지 뭐 그런 것도 기업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데 대주주가 대표인데 팔아먹는다, 그 기업은 거의 사기 기업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자기 기업이 그게 하면 거의 팔진 않고 오히려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지분이 있기 때문에 팔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영상이 좀 많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정리가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이나 또는 재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기업을 선정할 때 이걸 보시고 좀 참고하셔서 종목 선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또 조정장이 나오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좋은 종목은 차근차근 또 올라오니까 한 달을 못 기다리고 두 달을 못 기다려서 손절을 하고 또 날아갈 때 배 아파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뭐 대응은 가장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래도 단기 투자보다는 뭐 시장의 악재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지수가 빠지고 또 종목도 빠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고 하면 주가는 제자리를 거의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작년 10월에도 거의 폭락장에도 한 달 동안 폭락을 했지만 좀 버티고 또 더 사던지 아니면 길게 버티신 끈기 있게 버티신 분들은 수익 내고 나오신 분도 있고 종목 교체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좀 시장이 7월달에 좀 안 좋아갖고 그때도 한번 글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했었는데 버티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종목이 시장에 올라오는데도 계좌가 뭐 빨간 계좌가 안 나온다고 해도 조금 버티시고, 자기가 기업을 선정할 때 추천주를 사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이 기업을 선정하게 됐는지 배경을 좀 둘러보시고, 그러면서 기업을 믿으면서 단타성 투기보다는 투자의 방식으로다가 접근하셨으면 주식 투자하는데 더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요. 뭐 제가 뭐 추천을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 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추천도 하고 종목 선정도 하니까요. 카페 종목을 바로 올리기가 좀 애매해요. 바로 올리게 되면 초성만 가격만 보고 초성으로 기가 막히게 막 찾는 분들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초성을 써서 그거를 이제 또 카페에 댓글 달아주셔서 그런 것 때문에 찾으신 분 계시는데, 일단은 오늘 또 오르긴 올랐죠. 올랐다가 다시 또 조금 빠졌는데, 그 기업은 뭐 시총 대비했을 때 시총이 3천억인데 순이익이 900억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보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올바른 투자를 안 하셨던 분이라면 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 주관으로 해서 영상을 만든 거니까 근거를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제가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저는 여러분들 그냥 개인 투자자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 활동을 하면서 카페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있는 편이고 도움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도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까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동내매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사라는 것도 아니고 분석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고 자기만의 주관으로 해서 주식 올바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짧게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